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역사의 거대한 벽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역사적 사실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된 이야기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역사는 바로 동남아시아의 찬란한 황금기, 600년 동안 동남아시아를 호령했던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 이야기입니다. 아유타야. 이름만 들어도 웅장한 이 왕국은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엄청난 부와 건축 기술을 자랑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아유타야의 수도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무역 도시 중 하나였죠. 곳곳에 황금으로 덮인 사원들이 즐비했고 수많은 외국 상인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믿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1767년 이 견고했던 아유타야 왕국은 이웃나라였던 버마의 침공. 단 한 번으로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지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약탈당했으며 600년 역사는 한순간에 파괴됩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아유타야는 정말 외세의 강력한 힘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태국과 버마의 공식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숨겨온 진짜 아유타야 멸망 시나리오를 파헤칩니다.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내부,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단 3명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역사관을 뒤집을 동양사 미스터리의 결정판. 지금부터 그 금지된 지식을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역사책은 아유타야의 멸망 원인을 버마의 막강한 군사력과 태국 내부의 내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구 학자들이 접근한 비공개 기록들과 지역 연대기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소름 돋는 고의적인 붕괴 시나리오가 존재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왜 학자들은 아유타야 멸망의 과정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600년 동안 수많은 침략을 막아냈던 강력한 요새가 단 몇 달 만에 힘없이 무너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에는 3명의 핵심 인물, 즉 아유타야를 팔아넘긴 배신자 3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능하거나 탐욕스러운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왕조의 심장부에서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가의 방어체계를 계획적으로 그리고 매우 치밀하게 무너뜨린 공작원들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정보를 조작하고 확전을 유도한 왕의 숨겨진 간신. 첫 번째 배신자는 바로 왕실의 최고위 관료, 일종의 국방장관 격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왕에게 버마군의 실제 전력과 침공 상황을 철저하게 축소 보고하고 조작했습니다. 당시 아유타야의 왕은 노쇠했고 잦은 병치레로 인해 외부 정보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국방장관은 이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버마 군대는 단순한 국경 지역의 약탈자 무리일 뿐입니다. 그들의 전력은 미미합니다. 곧 우기가 시작되면 버마군은 지쳐 돌아갈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버마군이 이미 국경을 넘어 수도를 향해 빠르게 진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는 사소한 국경 충돌 정도로만 보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러 국경 분쟁을 확대시켜 버마가 전면전을 결심하도록 유도했다는 정황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유타야의 현 왕실이 멸망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판이 깔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유타야는 초기 방어선을 구축할 골든 타임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왕국 전체가 허술하게 방심하고 있던 사이 적은 이미 문 앞까지 도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에서 무능으로 치부되던 그의 행적은 사실 고의적인 정보, 왜곡 및 확전 유도라는 충격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둘째, 군수물자를 빼돌려 국방력을 고사시킨 탐욕스러운 보급관. 두 번째 배신자는 군수품과 식량을 관리하던 보급 총책임자였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보급이 끊기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버마군이 수도를 포위했을 때 아유타야 왕국은 수십만 명의 시민과 군대가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아유타야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포위전이 시작되자마자 왕궁과 병영에서는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터져 나옵니다. 이 배신자는 전쟁 직전까지도 창고에 쌀과 화약이 가득 차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사들에게 지급될 쌀은 이미 개인 상인들에게 헐값에 팔린 뒤였고 화약을 보관하던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어를 위한 필수적인 대포와 무기들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병사들은 활과 창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 보급 총책임자는 수년 동안 군수물자를 빼돌려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버마군이 침공해오자 더 큰 돈을 받고 자녀 군수품까지 버마군 측의 암암리에 팔아치웠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배신이 아유타야의 병사들을 굶주림과 장비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만들었고 이는 전투 의지를 급격히 꺾는 치명적인 행위였습니다. 셋째, 왕국의 운명을 버마 사령관에게 넘긴 정치적 미략의 그림자. 가장 충격적인 인물은 바로 세 번째 배신자입니다. 그는 왕실의 가장 외곽에 있으면서도 왕가의 일원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권력의 그림자이자 고위층 인사였습니다. 이 인물은 아유타야 왕조가 몰락한 후 자신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야심을 가진 다른 군벌 세력과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버마의 침공을 아유타야 구체제를 완전히 청산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 왕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사람들을 모아 비밀 조직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국가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버마군이 수도까지 진격하도록 방치하고 포위 공격이 시작되자 이 세 번째 인물은 버마의 사령관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이 미략의 내용은 섬뜩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수도 성문의 약점을 알려주고 핵심 방어선을 무력화시켜 줄 테니 현 왕가를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이 미략의 대가로 그는 버마군이 물러난 후 자신이 새로운 왕국의 지배권을 잡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버마는 그를 이용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 미략에 따라 내부에서 성문이 열리고 핵심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아유타야 멸망의 최종 결정타가 됩니다. 첫째 배신자가 정보 왜곡으로 방어를 무력화하고 둘째 배신자가 보급을 끊어 군대의 사기를 꺾은 후 셋째 배신자가 최종적으로 수도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아유타야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치밀한 공작에 의해 자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아유타야의 멸망이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부자들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된 가장 치밀한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아유타야를 멸망시킨 버마는 자신들의 군사적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전쟁을 통한 승리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태국에 세워진 새로운 왕조 역시 이 충격적인 국가 배신극을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당시에도 이 배신자들의 후예들이 권력 주변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국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0년 역사의 멸망은 외세 침략에 의한 불가피한 패배라는 가장 단순하고 고통 없는 이야기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새 배신자의 죄는 무능이나 탐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단어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돌고 돕니다. 최근 발굴된 고문서와 지역 기록들은 이 세 명의 배신자의 행적을 조각조각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아무리 강하고 부유한 국가라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부패와 배신에 의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씁쓸한 진실 말입니다. 600년 왕국을 무너뜨린 것은 적의 칼날이 아니라 내부의 썩어버린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동양 역사의 상식을 뒤집은 이 이야기. 만약 여러분은 이 아유타야 멸망의 진실을 통해 또 어떤 금지된 지식을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역사의 숨겨진 문을 엽니다.